부자의 역설, 대한민국의 리스크, 결국 IMF도 경고했다. 방금 보신 이 기사 제목 한 줄이 지금 정부의 1,400원 환율 방어가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환율이 오르면 미국 금리가 높아서 어쩔 수 없다거나 강달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원인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달러 바겐세일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원달러 시장은 경제 교과서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 같은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환율을 1,440원까지 억지로 눌러놓았더니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땡큐 싸게 사서 도망가자라며 폭발적인 달러 매수로 화답했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서학개미로 대변되는 민간 자본의 대탈출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IMF가 경고한 부자의 역설이 여러분의 계좌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 진짜 진실을 데이터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차트를 봅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을 넘어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조차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며 이례적인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당국도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구두 개입과 실탄을 쏴서 연말에 일시적으로 1,440원대까지 끌어내렸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1월이 되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다시 1,47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정부가 달러를 풀었는데 왜 환율은 제자리일까요? 범인은 바로 역대급 해외 투자 수요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26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3배가 폭증한 수치죠. 더 충격적인 건 올해 1월의 데이터입니다. 1월에만 23억 6천만 달러를 순매수했는데 이는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돈을 썼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개인들의 해외 주식 매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며 다시 환율을 밀어올리는 정책의 역설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의 개입 효과가 무력화되는 악순환, 이것이 지금 외환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많이 사서 문제일까요? 진짜 공포는 다음 챕터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IMF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는 한국 경제를 향한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부자의 역설입니다. 한국은 이제 해외에 가진 자산이 빚보다 많은 순채권국입니다. 겉보기엔 부자죠. 하지만 IMF는 한국의 외환 노출 비율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해외 달러 자산 규모가 국내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한다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비상구는 4명밖에 못 나가는데 건물 안에는 100명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해외 자산이 늘어나니 좋습니다.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나니까요. 하지만 금융위기라는 화재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0억 달러가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액은 대부분 환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기 시 이들이 동시에 탈출하려 하면 좁은 문은 순식간에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서학개미만 지목하지만 진짜 시한폭탄은 수면 아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라는 거죠. IMF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국민연금과 대형 보험사들이 보유한 막대한 해외 자산의 상당 부분이 환노출 상태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쉽게 말해 환율 변동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평상시엔 왜 문제가 안 될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자산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평가 이익이 늘어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굳이 비용을 들여 해지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 상황은 재앙으로 변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고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치솟기 시작하면 그동안 느긋하게 있던 연기금과 보험사들의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집니다. 규정에 따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어 패닉 해지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 실현적 붕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환율이 오릅니다. 둘째, 불안을 느낀 거대 기관들이 달러를 사들여 해지를 시도합니다. 셋째, 이 거대한 매수세가 환율을 더 폭등시킵니다. 넷째, 더 오른 환율을 보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관과 기업들까지 공포에 질려 달러 매수에 가담합니다. 이것이 IMF가 경고한 유동성 증발의 구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국만 이런 거냐라고 묻고 싶으시죠? 충격적인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다. IMF는 한국을 취약국으로 분류하면서 대만과 캐나다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수출로 돈을 벌어 해외 자산은 엄청나게 쌓았는데 정작 자국 통화를 방어할 기초 체력은 그 자산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국내 증시의 매력 도저하라는 치명적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낮은 주주 환원율과 거버넌스 문제는 자본이 한국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밀어내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투자자들이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 있기 싫어서 떠나는 자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금리를 조금 올리거나 구두 개입을 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엑소더스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1,400원대 환율은 일시적인 과열이 아닙니다. 해외로 나간 자본이 돌아올 유인책이 없고 유사시 이 자본을 통제할 안전장치도 부실한 상태에서 맞이한 예견된 청구서인 겁니다. 대외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트럼프 위기 행정부의 정책
경제적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관세 폭탄과 감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를 지지하게 됩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이 흐름이 적어도 트럼프 정책이 본격화되는 2026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당장의 환율 10원, 20원 등락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만 잘하면 되는 시대에서 해외에 퍼져 있는 막대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국가 신용도를 결정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는 자산 증식은 위기시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내용 복잡한 거시경제 이야기 같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서학개미의 자본 이탈과 빈약한 외환 인프라가 결합된 구조적 뉴노멀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개입만 믿고 환율이 꺾일 것이라서 뿔리 예측해서 소중한 달러를 헐값에 내던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펀더멘털은 이미 변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최신 경제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